네, 안녕하세요. 민코노의 민준호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지금 촬영 일자가 어제가 이제 시험이었고, 이제 그 다음날 촬영을 하는데요. 일단, 4월 학평 경제 이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드리면, 3월이랑 비슷했습니다.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시험 보시고, 4월 달까지 보름 만에 시험을 또 봤기 때문에, 이게 딱히 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시간 어택으로, 타임 어택으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4월 학평의 총평은 그냥 무난했다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6월 모평을 보셔야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4월 학평은 일단 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요. 네, 그래서 일단 가불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것은이라 그랬는데, 이제 뭐 정부의 지금 갑은 뭐라 그랬냐면 효율적인 정부 자원의 병을 최소한이다라 그랬고요. 정부가. 그 다음에 을의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 을이고요. 갑의 경우는 최소한이 그쳐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1번 보시면요. 정부 실패라고 했는데 이 정부 실패라는 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을 했을 때 실패하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이 그쳐야 된다는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다라고 그냥 바로 봐주시면 됩니다. 적절한 것은이라 그랬으니까요. 2번 보시면요. 을은요.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찬성할 것이다 그랬는데 일단 을의 경우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니까요. 만약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개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얘를 민영화를 한다라고 친다면 이 민영화라는 거는 정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거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번 틀렸다는 소리가 될 거고요. 갑이 되겠죠. 3번은요. 갑은 을과 달리 독점 규제 강화 정책이라 했는데 독점 규제 강화 정책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을이 더 우리가 오히려 더 이제 그거를 찬성하겠죠. 왜냐하면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손 맨날 나오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이제 자유방임주의라 볼 수가 있겠죠. 시장 경제라 볼 수가 있을 테니까 정부의 최소한이 그쳐야 된다는 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바뀌었고요. 5번은요. 을은 갑보다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그랬는데 자율성을 중시하는 건 정부를 이제 좀 최소한으로 그쳐야 되는 갑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였고요. 잠깐만 지우고 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1번이었고요. 2번 보시면요. 자, 일단 다음에 나타난 X제 시장이 변하다라 그랬는데 일단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현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특허 기간이 만료되자 독점 판매하고 있던 걸 인하하였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인하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자기네 특허권이 없어지니까 독점을 이제 유지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새로운 공급자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기존 공급자 시장 진입이 약해졌다. 이 말이 답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장 지배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일단 독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독점이랑 비슷하다 봐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독점, 과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지배력이라 볼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독점 판매하던 거죠. 독점 판매하던 거를 인하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었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번도 뭐 간단한 문제니까 결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재 부족은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이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고 창출한 이유는 사회에 환원한다. 이것도 뭐 이제 헛소리고요. 자유시장인 경쟁에 제한되었다라 그랬는데 이건 오히려 독점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뭐 틀렸고 얘 이제 5번이라 봐주시면 돼요. 뭐 여기까지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번이었고요. 네, 3번 문제 보시면 이제 원격 수업 장면이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공급 요인과 수요 요인을 이제 이동 요인을 잘 판단해 주세요라는 소리가 될 건데요. 일단은 소비자의 선호 감소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소비자의 선호가 감소하였다고 그랬으니까 수요는 감소할 거고요. 을 보시면요. 자, 비제의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였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체제의 경우는 양의 방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는 감소한다. 양의 방향이니까 우리가 일단 여기가 맞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을이 맞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병은요. 위생용품의 시제 상산수가 감소했다. 생산자 수가 감소했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병도 맞따라 봐주시면 되고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으면 생산 비용이 높아진 거죠. 생산 비용이 높아졌으니까 공급이 감소했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답이 을과 병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는 이제 대체제만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대체제 같은 경우가 양의 방향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게 된다면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얘도 뭐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자, 해외 노선을 국내 노선으로 변경하였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분배 방식의 경우는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경영진의 성과급을 탁감하고 조종사의 비행수당을 보존해준다. 얘가 이제 디귿이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분배 방식이라 보시면 디귿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제 니은이 되겠죠. 당담 직원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도입했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가 될 것이니까 니은은 맞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은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우선하여 해결한다 그랬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형평성도 중시하는 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디귿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분배. 그렇기 때문에 뭐 효율성보다 형평성 우선시한다는 말은 일단 틀렸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알 수 있는 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디귿은 효율성 플러스 형평성이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캐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으면 될 것 같고 4번은 뭐 이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경제 문제의 핵심 본질은 자원의 희소성이죠. 그렇죠? 이런 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니은과 리을이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답이 4번이다 봐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5번부터가 이제 좀 문제가 나오죠.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을 말씀드렸을 때 순편익 있죠. 순편익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순편익은 편익 마이너스 총 기회비용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기회비용. 근데 여러분들이 얘 기회비용을 일일이 구할 필요 없이 순편익이 양이 되는 값 딱 하나밖에 없고 1등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 순편익이요. 편익 마이너스 기회비용이다라 볼 수가 있는데 요 순서랑요. 편익 마이너스 기회비용이라는 요 순서랑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렇게 되죠. 편익에다가 명시적 비용을 뺀 놈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가 이제 회계학적 이익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순편익의 순서랑요. 이익의 순서는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들 일단 이해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익이 큰 순서랑 순편익 큰 순서는 동일할 것이겠고 이익의 1등은 순편익이 양수가 나오는 유일한 값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는 먼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얘를 제가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일단 갑은요, 4,8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죠. 네, 연봉을 받고 있고. 자, 그러면 1억 원을 연 이율 2%라고 했으니까 200만 원 될 거거든. 연에. 그렇죠? 여유자금 1억 원은 연율 2%라고 해서 200만 원 될 거고,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다니까 이자소득이라는 게 200만 원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4,800만 원의 연봉에다가 A 안의 경우는 200만 원 플러스가 되니까 일단 편익이라고 보신다면요. 5천만 원이 돼요. 네,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그리고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요. 회사를 그만두고 개업했는데요.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 여유자금으로 충당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매출은 1억 4,800만 원이 나오고요. 자, 그럼 일단 편익이 1억 4,800만 원이 되겠죠. 네, 편익이 1억 4,800만 원이 될 것이겠고,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은 연 8,800만 원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명시적 비용이, 명시라고 쓸게요.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얘가 편익 마이너스 명시가 회계학적 이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얘가 지금 명시적 비용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이 빼주시게 되면 이익이 나올 텐데요. 얘가 6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6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둘 중에 누가 더 크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편익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이라 보시면 명시적 비용이 제로니까 요 놈 자체가 회계학적 이익이랑 똑같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쵸? 그리고 얘는요, 6천만 원이라는 게 회계학적 이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은 누구다? 이한이다라고 여러분들 바로 캐치해낼 수 있으시면 돼요. 근데 얘를요, 순편익까지 구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한 말이죠. 일단 순편익이라는 건 여러분들 얘에다가요, 그쵸? 암묵적 비용을 빼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2안의 암묵적 비용이라는 건 1안의 이제 편익이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5천만 원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예를 들어서 1번 보시면요,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다는 말을 어떻게 판단해 주시면 되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1등과 2등이 있는데 1등이 2안이다 라고 봐주시면 1등이 유일하게 순편익이 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B안의 선택에 따라 순편이 양의 값을 갖는다는 말이 맞다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편익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이 6천만 원이 나오고 얘는 5천만 원이 나오는데 일단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은 2안이 될 것이겠고 2안의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서 명시적 비용이랑 뺐을 때가 이익이 나오는데 순편익의 경우는 양수가 유일하게 얘가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소리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편익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 6천만 원이거든요. 2안의 경우. 근데 여기다가 암묵적 비용을 빼주시면 얘가 5천만 원이 빠집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이 순편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겠고 이때 얘가 양의 값을 갖는다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리을번이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는 뭐 쉬워요. 보시면 A안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포함된다 그랬거든요. 네, 일단 보시면 기억은요. 기회비용이라기보다는 편익이죠, 여러분들. 기회비용이 아니라 편익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면 A안 선택을 하시면요. 4,800만 원의 연봉이 이쪽에 편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편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200만 원의 이자 소득이랑 4,800만 원의 연봉 소득이 편익으로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은요. 암묵적 비용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 니은이 뭐죠? 이자 소득이거든요. 자, 이자 소득은요. 뭐가 될 거냐면 200만 원이 되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뭘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일단은 A 안에 있는 요 편익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인 요 5천만 원 안에는요 200만 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리을번에서 순편익에서 요 놈이 이제 암묵적 비용이라고 말씀드렸거든. 이 암묵적 비용이라는 게 4,800이라는 연봉이랑 이자 소득 200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0도 여러분들이 비한 선택에 따라 암묵적 비용이 포함된다는 말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니은도 맞다라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은 매몰 비용이라고 했는데 매몰 비용이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 주시면 되니까 보증금 1억 원의 경우는 회수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답은 니은과 리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일단은 순편익이 양의값을 갖는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물론 암묵적 비용을 구해가지고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시험장에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익 마이너스 명시가 얘가 6천만 원이 명시적 이제 회계학적 이익이 되고 얘가 5천만 원이 회계학적 이익이 된다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얘가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때 얘는 순편익이 유일하게 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잠깐만 지울게요. 네, 그래서 사실 뭐 4월 평가원이 아니라 4월 학평이 크게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6번 문제 보시면요. 자,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라 그랬거든요. 자,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면 어떤 일을 발생하시면 돼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누진세를 강화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 담합이라 그랬는데 담합이라는 건 과점 기업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 담합의 경우는 과점 기업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시장의 불공정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기억번은요. 긴축 재정 정책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긴축 재정 정책은요. 소득 격차랑은 무관하죠. 왜냐면 긴축 재정 정책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그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실시하는 정책인데 근데 소득 격차가 심화됐다고 하는 건 요거는 무관하죠. 2번이 답이네요. 누진세를 완화가 아니라 누진세를 강화가 되겠죠. 미안해요. 강화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2번도 틀렸고요. 3번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이라 그랬는데 부가가치세율이랑 가격 담합이랑은 무관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상,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무관할 것이겠고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이라 그랬는데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경기가 이제 굉장히 다운됐을 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봐주시면 되니까 어쨌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다. 요 놈이 답이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5번이다라 봐주시면 되고 제가 사실 설명드릴 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가격 담합의 경우는 불공정 거래다라고 봐주시면 되니까 이걸 규제해서 얘를 해결하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포인트가 2번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 격차가 심화된다라고 하시면 누진세율을 오히려 강화하시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지우고요. 네, 7번 문제 보시면, 네, 7번 문제는, 자, 가계에 생활보조금을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가계에 생활보조금을 지급해서 소비를 진작시킨다 그랬으니까, 경기를 회복시킨다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 일단 총 수요가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C랑 I랑 G랑 NX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소비고 투자고 정부 지출이고 순수출이라고 보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소비를 진작시킨다 그랬으니까, C를 증가시켜서 AD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말은 A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데 그 요인이 무엇이다? 바로 C가 증가했구나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갑국의 경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뭐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얘가 이제 P고 Y라 보시면요. 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현상이라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더 이동시킨다? 틀렸죠. 그래서 결론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될 거니까 얘가 일단 우려하고 있다는 말이 틀렸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을국은요. 이제 보시면 순수출이 증가했죠. 순수출이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거고요. 그렇죠?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이라고 했거든요. 자,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이게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물가 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무조건 뭐밖에 못 움직인다? AD밖에 못 움직인다 그랬어요. AD. 그러면 물가 안정을 하려면 이런 일이 돼야 되거든요. 물가가 지금 현재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했으니까 AD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결론은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이라는 건 AD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겠고 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통화 공급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여러분들? 통화 공급이 감소라 그러면요. 제가 알려드린 요거 있죠? 여기 이제 이자라 보시고요. 이자율이라 보시고 여기를 이제 통화량이라 보시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그려지는 거에 대해서 수요는 너무 어려우니까 모른다고 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공급에 대해서 뭐라고 외우라 그랬냐면 요게 바짝 서 있고요. 그랬을 때 통화 공급이 감소하면 얘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랑 소비가 감소하고요. 그래서 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이라는 말을 통해서 일단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일단 통화 공급을 감소를 시켜야 되는구나라는 걸 유추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니은은요, 순수출 증가는요, 총 공급 감소가 아니라 총 수요 증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통화 공급을 감소시키는 정책에 대해서 국공채 매입을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국공채를 매입하게 되면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공채를 매입하게 되면 시중으로 통화가 방출이 되죠. 그렇죠. 국공채를 매입하면 정부가 매입한 대가로 돈을 시장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다가 돈이 많아지게 된다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공채 매입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매각을 들어야겠죠. 거꾸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요. 현재 경기 상황을 경기 침체로 판단하고 있다 그랬는데 물가 안정을 위한 뭐예요? 지금 현재 물가 안정을 위한다라는 건 AD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는 말이 될 거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라고 보시면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더 이제 침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과열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 맞다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AD/AS 곡선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울게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8번이 이제 외부 효과 문제인데 정부가 말이 꼬이냐 경제적 유인을 나타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긍정적 유인이고요, 부정적 유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소비에 대한 거죠. 소비에 대한 거, 얘는 생산에 대한 게 됩니다. 그럼 한번 그려보면은 일단 얘가 X라고 보시고요, 얘가 Y라고 보시면요. 네, 여기가 이제 P고 Q고 Q다라 보시면 일단은 지금 현재 소비를 변동시켰으니까요. 소비가 이렇게 있고요, 공급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면 소비에 대해서 단위당 편익을 변동시키는 긍정적 유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사적 편익을 사회적 편익으로 긍정적 유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위로 올려주셔야 될 거거든.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되냐면 사적 편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놈이 사회적 편익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써서 이제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적 편익이라 보시면요, 사회적 편익이라 보시면 여러분들이 단위당 편익을 이동시키는 긍정적 유인이라고 했으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XJ 시장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YJ라 보시면요. YJ의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 현재 사적 편익과인데 여기 사적 비용인데 생산에 대한 거죠. 생산에 대한 거. 생산에 대한 단위당 비용을 변동시키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세금을 부과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사적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사회적이라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소비와 생산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일단은 소비 측면이고 얘는 생산 측면이라는 걸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긍정적 유인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긍정적 유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회적 편익을 올려주셔야 된다는 소리가 될 것이겠고, 얘는 부정적 유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현재 세금을 해가지고 때려 박아서 위로 올려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것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보시면은 얘는요, A는 외부 불경제라고 했는데 외부 경제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편익이 높죠. 제가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냐면, 머릿속에 어떻게 담아두라고 그랬냐면 사회적 편익이 높거나 사회적 비용이 낮으면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외부 경제 효과가 될 것이겠고요. 반대로 사회적 비용이 높거나 사회적 편익이 낮아요. 그럼 사회가 피해보고 있는 거죠. 외부 불경제라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얘가 외부 불경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1번은요. 2번은요. 기업 제공 전 X제의 사적 편익은 얘죠. 사회적 편익보다 작았다가 되겠네요. 이 그래프를 봐주시면 바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의 사례로 인해 X제 소비에 대해 조세 부과라고 그랬는데, 일단 보시면은 사회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방금 써놨죠. 그렇죠? 수요 곡선을 위로 들어 올리려면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세 부과가 아니라 보조금 지급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제공정, YJ 시장에는 과다 생산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생산되고 있죠, 지금 현재. 여기가 생산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면 여기가 될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최적보다 사적이 많으니까 얘가 지금 현재 과다 생산되고 있다는 말이 될 것이겠고, 답이 4번이다라는 말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5번은요. 니은으로 인해 YJ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이 하락하였다라 그랬는데, 보시면은 니은으로 인해서요. 사적에서 사회적으로 얘가 올라갔으니까 시장 가격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갔다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 가격은 상승하였다가 답일 겁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유형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적과 사회적이 어떤 방식으로 나와 있는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래프 그려주신 다음에 해결하시면 끝나요. 네, 이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얘도 뭐 되게 쉽죠? 이거는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생산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다 보시면요. 생산 비용이 크게 절감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비용이 다운되는 거죠. 비용이 다운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PQ라고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D고 S라고 보시면 비용이 다운됐으니까 S를 비용 곡선이라 본다라고 한다면 다운된 것만큼 아래로 내려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네, 그럼 결론적으로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그냥 증가했다. 1번이 답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론은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9번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네, 이제 얘도요. 문제가 제가 봤을 때 되게 어렵게 구성을 해놨는데 구성은 어려웠지만 답은 되게 간단하게 떨어지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자 10만 원인 X제를요. 시간당 10개 생산하거든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시간당 매출은요. 100만 원이 돼요. 그렇죠? 시간당 매출이 100만 원이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 몇 시간을요? 800만 원의 총수입을 얻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8시간을 지금 현재 일하고 있다는 걸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8시간 써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일단 보시면 지금 시설 운영비는요 고정 비용이에요. 자,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하루 400만 원이 발생하는 건 여러분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설 운영비는 항상 400만 원이 될 거고요. 근데 얘는요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얘를 뭐 고려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없이 아예 줘버렸기 때문에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총 수입 빼기 총 비용이니까 이윤이 나오겠죠. 이윤 여기 얼마냐면 100이고요. 여기는 110이고요. 여기는 100이고요. 여기는 80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2개를 더 추가했을 때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생산 시간은 1번부터 볼게요. 10시간이라고 그랬는데 8시간이 될 거고요. 자, 연장 생산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자, 시간당 시설 운영비는 증가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고정 비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일단 보시면 시설 운영비는 400으로 일정하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판단해 주시면 되냐면 400이라는 분자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그렇죠? 400이라는 분자는 일정한데 문제는 연장 생산 시간을 제가 T라고 해본다면요. T는요. 변동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T분의 400이라는 건 T가 증가할 때 400은 일정하니까 얘 전체는 감소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산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시간당 시설 운영비는 감소한다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T분의 400이니까 T가 일단은 변동한다라고 친다면 얘가 증가하면 얘는 일정하니까 분모가 증가하니까 전체적으로 다운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론 2번 틀렸고요. 3번. 자,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자, 보시면 요 총비용 800에는요. 여러분들 일단 뭐가 녹아 있냐면 400에 녹아 있거든요. 잘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얘는요. 400은 녹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가 얼마냐면 90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연장 생산 시간을요 1에서 2로 증가시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인건비가 90만큼 추가로 더 플러스가 됐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400이라는 발생은요 언제나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요 400 더하기 400이고요 얘는 400 더하기 490이 될 거니까 400은 일정하니까 인건비는 400에서 490으로 90만큼 증가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10이 될 거고요 얘는 이제 120이 되겠죠. 그 말인즉슨 인건비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가 답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4번은요. 일단은 연장 생산 시간이 1시간일 때보다 3시간일 때 이윤이 크라고 했는데 얘도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제가 말씀드린 뭐 한 개의 개념을 이용할 필요도 없이 얘는 뭐 간단하죠. 왜냐면 이윤이 100이고 100이라는 거 바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빼주시면 돼요. 같다가 될 거고요. 마지막 5번이 답인데 생산량이 100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그랬거든요. 생산량이 100개라는 건 매출액이 얼마나 소리죠? 매출이 1000이라는 소리가 되거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시간당 매출이 100만 원인데 생산량이 100개라고 보시면은 일단은 10개씩이니까 얘가 매출이 1000만 원이 돼요. 네, 그러면 생산량이 100개일 때 우리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어디 있죠? 여기 있거든요. 얘가 일단은 이윤이 극대화 되느냐는 소리가 되는데 100이고 110이고 100이고 80이니까 얘가 극대화 되는 게 맞죠. 5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가요
뭐 한계라는 개념을 갖고 풀 필요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뺐을 때 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라 보시면 되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2번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2번. 자, 우리가 고정 비용은요, 단위당 고정 비용은 일단 시간당 시설 운영비는 t가 증가할 때 이 전체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분자가 일정하니까요. 요것만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봐주면 될 것 같고, 잠깐 지우고요. 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네, 고용 관련 통계 나오죠? 네, 보시면 일단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실업자 수가, 취업자는 100만 명이 증가했고요. 취업자는 100만 명이 증가했고요. 실업자 수는 50만 명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고용률이 10%포인트 상승하였다고 그랬거든요. 2019년 대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2019년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80%라고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25세 이상 인구는 같고요. 네, 그러면 일단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죠. 보시면 얘가 취업자고요. 취라고 쓸게요. 얘가 실업자고요. 네, 취고 실이고 얘가 이제 비경활 인구라고 보시고, 얘네 둘이 더하시면 경활 인구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인구 했을 텐데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거든요. 제가 15세 이상 인구를 그냥 n이라고 써볼게요. 네, 얘는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n이라고 써보시고, 얘가 이제 2019년이 될 거고요. 얘가 2020년이 될 거거든. 네, 근데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취업자는 100만 명이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만 명이 증가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는 50이 감소했습니다. 그쵸? 일단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얘네들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지금. 그쵸? 왜냐면 나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뭘 갖고 판단할 수가 있냐면 얘를 갖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률이요, 19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고 그랬거든. 자, 그러면 10%포인트니까요. 여러분들 n분의 100이 얼마가 증가했다는 소리가 되지? 10%포인트가 증가했다는 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고용률이 10%포인트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고용률이요, 원래 n분의 얘였죠. 그렇죠? n분의 얘였거든. n분의 얘인데 n분의 얘 더하기 100을 했을 때 얘 전체가 10%가 증가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얘 더하기 얘 했을 때, 얘로 나눴을 때 10%가 증가, 10%포인트가 증가했다는 말은 얘랑 얘의 비율이 얼마라는 소리가 된다? 10%다라는 소리가 돼요.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를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x라고 두시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죠. n분의 x가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n분의 x 더하기 100이 됐을 때 요게 이제 얘보다 10%포인트가 증가했단 말이 될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요, n분의 x는 일정하죠. 근데 여기서 n분의 100이 나올 거거든. 요게 뭐가 된다 소리가 되지? 얘가 바로 10%가 된다 소리가 돼요. 10%포인트. 그렇죠? 그러면 얘가 10%포인트가 되니까 여러분들 10%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n이 얼마가 나온다? 1000이 나온다 소리가 돼요. 그렇죠? n이 1000입니다. 네, 요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서는요, 이렇게 x 쓸 필요가 없죠.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어떻게 푸셔야 된다? 얘랑요, 1000에서 100만큼 증가했을 때 그때 고용률이 10%포인트가 상승했으니까 1000분의 100이라는 게 몇 %다? 10%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될 거고요. 그러면 2019년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80% 같아졌다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고용률이요, 2019년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80%니까 얘 더하기 얘를 하시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800이 나와야 된다 소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800이 나와야 된다 소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얘 더하기 얘가요, 지금 현재 고용률이 10%포인트 상승해서 80%라 그랬으니까요. 얘분의 얘가 얼마가 되느냐면 얘가 바로 800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019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80%와 고용률이 같아졌다 그랬으니까 1000분의 800이라 그러시면 80%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나오시면 되고, 여기 역산해서 700이라 잡아주시면 되고요. 700이라 보시면은요, 2019년에 경활이 80%라 그랬으니까 이게 100이 될 거고요. 그렇죠? 얘 더하기 얘분의 얘 나누시면 이제 800에서 1000 나누시면 이제 나올 거고요. 얘 50 빼주시면 5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비경활은 여기가 200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850이니까 150이 되겠죠. 네. 요것만 잡아주시면 문제는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은요, 1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이다. 맞죠? 그렇죠? 맞으면 될 것 같고, 2019년에 취업자 수는 800이 아니라 700이 될 거고요. 2020년에 경활은 85%다. 얘 더하기 얘는 850이죠. 1000분의 850이니까 85% 맞다는 소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경활 인구는요, 2020년에 비경활 인구는 150이죠. 2019년에 실업자 인구는 100입니다. 적다가 아니라 크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은 11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뭘 판단해 주시면 되냐면, 출제 의도가요, 고용률이 10%포인트가 상승했다는 말을 해석할 수 있느냐, 요걸 갖고 낸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요 n분의 100이라는 게 증가한 거죠. 이 증분이 10%포인트니까 여러분들 요 n분의 100이 얼마다? 10%다. 그렇기 때문에 n이 얼마다? 1000이다 라고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였고요. 잠깐 지울게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지우고, 네, 12번. 얘도 이제 문제를 좀 신박하게 내려고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 그려보시면 끝나죠? 잘 보시면. 일단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50%를 생산량을 교환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갑국은요. XJ를 80개 생산해서 50%인 40개를 을국한테 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거든. 결론적으로 갑국은 XJ를 생산하니까 XJ의 비교의가 있고요. 총 생산량은 80개가 됩니다. 을국은요. 반대로 YJ를 생산하고요. 총 생산량은 40개가 돼요. 이것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갑국이 XJ의 비교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봤을 때 갑국의 경우가 XJ의 비교의가 있으니까 더 완만할 것이겠고요. YJ는 가파르겠죠, 을국은.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 여기다 적을까요? 자, 생산 가능 곡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얘가요. 여러분들이 일단 알 수 있는 건 갑국의 기울기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XJ 40개랑 YJ 20개가 되니까 얘네들의 갑국선은 뭘 알 수 있냐면 교환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환 비율이 X 40대 Y 20이니까요. X 대 Y가 2대 1이다가 될 거거든. 그렇죠? X 대 Y가 2대 1이다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X 대 Y가 2대 1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소비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요. 양국의 소비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양수, 이게 음수로 따졌을 때요. 그렇죠? 절대값 씌웠을 때. 그래서 결론은 소비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게 된다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갑국은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면 갑국의 경우는 XJ를 80개 생산하거든요. 그렇죠? 80개 생산하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완만하게 그려질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이제 XJ 비교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소비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2분의 1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뭘 알 수가 있냐면 얘보다요. 소비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스타트를 여기서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가 돼요. 이게 이제 소비 가능 곡선이 될 거고요. 소비 델타가 기울기 2분의 1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을국은요.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노란색으로 그리면 얘가 일단은 20개를 생산하고요.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여기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소비 가능 곡선이라는 게 기울기가 있을 텐데요. 소비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얘가 이제 델타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다라 봐주시면 돼요. 얘가 소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얘랑요. 얘는요. 좀 그림 이상하긴 한데 좀 이쁘게 그려보죠. 뭐 그렸을 때 대충 뭐 이렇게가 준수히 평행한다라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요 놈이랑 요 놈이 평행하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 여러분 잡아주시면 되고 그때 80이고 20이라는 거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소비 가능 곡선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최대 생산 가능량을 구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얘는요 주어진 정보를 갖고 구할 수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를 구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요 소비량이 증가했다고 했고 2대 1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가 80이니까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현재 문제는 갑국의 경우는 XJ 40개랑 YJ 20개를 소비하거든? 그럼 얘가 일단 40이 될 거고요. 20이 돼요. 20이라는 걸 대충 여기다 한번 그려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갑국의 경우는요. 갑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를 갑이라고 써보고 을이라고 써보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냐면 갑국의 경우는 일단은 40개, 20개를 소비할 수가 있으니까 요게 일단은 기울기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몇 개를 소비하죠? XJ 40개랑 YJ 20개를 소비하죠. XJ 40개랑 YJ 20개를 소비하니까 여기 20이 아니라 40이죠, 여러분들 여기가. 미안해요. 네, 여기가 40이 되겠죠. 제가 일단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저 미안합니다. 제가 40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 40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얘를 그렸다라고 친다면 얘가요. XJ를 만약에 40개를 받았고요. 그렇죠? YG를 20개 줬으니까 여기가 20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일단 소비 가능 곡선을 갖고서는 얘를 그렸을 때요. 네, 그랬을 때 일단은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라는 걸 잡아줄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가 이제 얼마인지 잡을 수가 없을 텐데 문제는 얘가요. 이렇게 한번 쭉 이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하얀색으로 얘를 끝까지 쭉 이은다라고 친다면요. 만약에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현재 40개거든요. 얘가 80개가 될 거거든.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에서 80개를 전부 다 소비할 수는 없겠죠. 물론 여기서는 소비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소비 가능 곡선을 우리가 그려봤을 때 여기가 2분의 1의 기울기니까 여기가 80이 나오거든. 그 말인즉슨 이 노란색이 있죠. 이 노란색은 80보다 작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프를 갖고. 자, 설명하면서 그려가지고 오래 걸린 거지. 여러분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요. 얘가 이렇게 그렸다라고 친다면요. 80이니까 이거 얼마 40이 될 거거든. 그럼 얘가 일단 생산 가능 양이 5개가 있을 텐데 40보다 작다는 소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최대 생산 가능량은 X제죠. 갑국은 몇 개냐면요. 80개가 될 거거든. 자, 을국은 몇 개가 될 거냐면 을국은 지금 X제를 최대 생산 가능량이요. 노란색을 봐주시면 되는데 노란색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80이라는 거 있죠. 얘보다는 작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캐치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상. 그렇기 때문에 을국보다 갑국이 더 많죠. 그렇죠. 적다가 될 거고요. 그다음 2번은요.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얘는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비교위가 어디에 있는지만 봐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다라는 말이 맞겠죠. 그렇죠? 왜냐면 갑국은 X제의 비교위가 있고요. 을국은 Y제의 비교위가 있기 때문에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보다 을국이 작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기회비용만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회비용이 작은 놈이 비교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Y제 생산에 따라서 을국이 더 작다라는 소리가 될 거고요. 3번은요. X60이랑 Y 1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얘는 어떻게 판단해 주시면 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얘가요 60이고 10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얘 소비 가능 곡선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소비 가능 곡선을 보시면 일단 지금 현재 갑국의 경우죠. 자, 갑국의 경우에 우리가 빨간색을 우리가 여기를 지금 구할 수가 없거든요. 아직. 그렇죠? 구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일단 60개랑 10개라 보시면 여기가 될 겁니다. 여기가 60이고요. 여기 10개가 될 거거든. 그렇죠?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비 가능 곡선 상에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60과 10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 파란색 소비 가능 곡선 상에서 60이랑 10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간색이 생산 가능 곡선인데 파란색이 소비 가능 곡선인데 파란색이 더 위에 있다는 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얘를 생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소비 가능 곡선을 그렸을 때 얘가 60이고 10이라는 말을 통해서 얘가 소비 가능 곡선 상위에 이해했구나. 그럼 결론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위로 뻗어나가는 소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맞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갑국의 X 생산의 기회비용은 그렇죠? 틀렸고요. 갑국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YJ 2분의 1기보다 작다라고 그랬거든. 얘들 길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현재 갑국이죠. 갑국이 요 놈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얘가요. 갑국은 경우는 지금 현재 X제 한 단위당 포기해야 되는 Y제가 요만큼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X제 한 단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써보죠. X제 한 단위에 대해서 Y제 요만큼 포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소비 가능 곡선을 보시면 요것분의 요거가 나오거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든. 그렇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요거를 포기했을 때 요거 포기하는 게 2분의 1이라는 소리가 돼요. 여기 2분의 1이라는 소리가 될 거거든. 여기가 이제 한 개라고 봤을 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X제 한 개를 우리가 추가로 소비할 때 2분의 1개만큼 포기해야 되니까 생산은 요게 더 작죠?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 1이고 얘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결론은 얘는 사실 제가 이제 풀어는 드렸는데 풀 필요도 없죠. 왜냐면 소비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고요. 얘보다 생산 가능 곡선이 완만하니까.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당연한 말이지만 2분의 1개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 바로 캐치해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비가 지금 현재 2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보다 완만하니까 2분의 1보다 작아지죠. 2분의 1보다 작아지니까 예를 들어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얘가 어쨌든 작아지니까 어쨌든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작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작다라는 말이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 5번은요. 자, 을국에서 Y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감소했다는 증가했죠. 왜냐면 을국은 현재 Y제의 비교가 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내 완벽함을 누구한테 줬죠? 갑국한테 줬죠. 그러니까 내 완벽함을 줬기 때문에 Y제에 대해서는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소비 가능 곡선을 그렸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의 여기점을 못 구한다 치더라도요. 얘가 얘보다는 작다. 얘보다는 작다.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끝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얘를 잡을 때 잘 잡아주시면 돼요. 40과 80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지울게요. 네, 여기까지가 12번 문제였고요. 네, 13번 문제로 넘어가면 경상수지죠. 뭐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경상수지가 뭔지만 아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문제에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경상수지는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얘네 넷을 더한 값이 동일한 소리가 될 거거든요. 그럼 얘를 다 더하시면은 10이고 10이고 10, 30이 돼요. 그럼 여기도 30이란 말이고요. 여기 30이란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쟤를 제가 깔맞춤 시켜보시면요. x 기억이 3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도 다 더해보시면 니은이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과 니은을 구했고요. 그렇죠? 음의 값을 가진다 틀렸고요. 자, 근데 문제는 2번에서 상품의 수출액이랑요. 상품의 수입액의 합이라고 그랬거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지금 현재 상품 수지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상품 수지라는 건 수출 빼기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상품의 수출 빼기 수입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있어도 절대적인 수출의 값이 얼마인지 수입의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빼기 4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얘가 20이랑 60인지 30이랑 70인지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가 됩니다. 알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요. 운송료가 포함된다. 서비스죠. 서비스. 그렇죠? 서비스라고 그랬는데 서비스는 마이너스 20이죠. 그렇죠? 2019년에. 2018년에 30이죠. 적자이다. 맞네요. 3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4번은요. 해외 주식 거래액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금융계정이죠. 여러분들. 금융계정.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금융계정이니까 경상수지 안 나와 있으니까 틀렸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무상국제원조. 이거 뭐죠? 이전소득수지죠. 이전소득수지. 그렇죠? 공짜로 주고받는 건 제가 이전소득수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국제원조가 포함된 항목에 수취액이 많다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가 플러스냐는 소리가 될 건데 이전소득수지가 2020년에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많다란 말 틀렸죠. 적다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얘는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경상수지라는 게 뭔지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의 포인트는 2번입니다. 2번. 합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1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14번 문제. 네, 이게 이제 좀 좋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보조금에 대한 걸 제대로 이해했느냐라는 소리가 될 거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리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 비안부터 한번 해볼게요. 말이 꼬이냐? 그래서 아까부터. 비안이 이렇게 보시면요. 네, 이게 이제 비안이 될 거거든. 소비자에게 보조금 200원을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소리가 돼요. 좀 이쁘게 그려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가 지금 이제 200원만큼 들어 올렸던 소리가 될 거니까 얘가 이제 B안이 될 거고요. 자, 그럼 B안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자행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소비자행위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 일단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래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거래가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얘가 이렇게 돼서 거래량은 30이고 그렇죠? 얘가 500이 돼요. 그렇죠? 근데 정부의 보조금이 얼마큼 지급됐죠? 200원만큼 지급이 됐거든? 200원만큼 지급이 됐으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조금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200이 나오죠? 그렇죠? 결론은 여러분들 500에 300 빼고 200 나오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보조금이 될 거고 보조금의 총액은 얼마가 될 거냐면 요 사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행위와 생산자행위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보시면 생산자행위는 어디죠, 여러분들?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거래가 되니까요. 여기가 이제 생산자행위가 될 거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갑국이 아니고 갑국인가요? 갑국의 생산자행위가 될 거고요. 소비자행위는 어디가 되나요? 소리가 되는데 소비자행위 여기가 되겠죠? 소비자행위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가 소비자행위라 보셔도 돼요. 그렇죠? 여기가 소비자행위라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제 책에 개념 완성 책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기라 봤었거든요. 그렇죠? 결론은 어차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분석하든 동일한데 얘로 하는 게 조금 더 빠른 이유가 요만큼이 튀어나오고 요만큼이 튀어나오니까 보조금 지급액만큼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여기가 소비자행위가 돼요. 왜냐면 설명을 좀 잠깐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요 500이라는 거는요.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0원만큼 받았으니까 얘가 지금 현재 지불 가격이 될 거고요. 300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이 될 거거든요. 500원의 수취 가격이 될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PS가 되고요. 얘가 PD가 될 거거든. 제 책에 나오니까 한번 개념 살려보세요. 보시면 얘가 이제 수취 가격이 되고요. 공급자의 수취 가격. 얘는 이제 수요자의 지불 가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얼마를 지불하냐면 300원을 지불하거든. 그럼 원래 수요 곡선 상에서 300원만큼을 지불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면적이 소비자행위가 될 거고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죠. 이거 공급인데, 그렇죠? 우리가 수취하는 게 500원이 될 거니까 요만큼이 생산자행위가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얘가 소비자행위고 생산자행위 오나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안은 제가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면 자, C안은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급 곡선에다가 20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니 공급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다운되겠죠. 그럼 공급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운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생산자에게가 얼마라는 소리가 될 건데 소비자에게 어디가 되죠? 이제 거래량 여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 될 거니까 여기가 소비자에게가 될 거고요. 그렇죠? 생산자에게는 어디에요라 물어보시면 바로 여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랑 똑같이 요 빨간색을요, 요 면적 색칠한 요 놈 있죠? 요걸 이제 PS라 볼 수가 있을 텐데 요 PS를 아래로 내려서 여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왜냐면 내가 평행 이동을 했고요. 직선이기 때문에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은 동일할 수밖에 없거든. 여기까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한테 배웠다라고 친다면 공급을 이동시켰을 때 원래 생산자의 경우는 여기가 될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여기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다는 소리가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놈과 요 놈이 소비자 생산자 인연을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끝났어요. 보시면 일단은 1번부터 보시면요. 최고가 300원이거든요. 얘는 뭐 쉽죠? 여러분 3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어디다 그릴까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되니까 300원만큼의 최고 가격을 설정했다라고 친다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거래가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시장 가격과 이제 우리가 나머지 거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A안은요. A안은 시장 가격이 얼마죠? 최고 가격제가 300원이고 균형 가격이 400원이니까 실효성이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안은 300원이 시장 가격이 될 거고요. B안을 시행할 때라 그랬으니까 B안을 시행한다 그랬으면 균형 거래량이 여기니까요. 500원만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달라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A안보다 B안을 시행할 때 낮다가 아니라 B안을 시행할 때 높다가 되겠죠. B안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2번은요. 시장 거래량은 A안보다 C안을 시행할 때 적다가 그랬거든. 자, 시장 거래량은 A안을 시행한다면 여기가 거래량이 될 거거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00을 그어보시면 10이 됩니다. 그렇죠? 10이 되니까 일단 A안은 10이 될 거고요. C안이라 보시면 여기가 될 거거든. C안의 경우는 요 놈인데 얘를 오른쪽 이동시켰다라고 보신다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일단 얘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다 그려보셔도 돼요. 얘를 그려보시면 어차피 30이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30이니까 얘가 틀렸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결론은 여러분들 얘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보조금을 갖고서는 잉여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건데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면적 있죠? 요 면적 자체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합의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또 빼줘야 되니까 그것까지 판단해 주셔서 사회적 잉여를 판단해 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얘랑요 얘라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으셔야겠죠. 그렇죠? 결론 얘도요 얘랑요 얘라는 거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차피 얘랑요 얘는요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얘를 그리나 얘를 그리나 똑같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요. 소비자 행위는 C안과 B안이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C안의 소비자 행위 여기가 될 거고요. 여기도 요만 여기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 이렇게 이어보시면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자 생산자 행위는 B안과 C안이라고 그랬는데 B안은 요 놈이죠. C안은 요 놈이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C안은 같다라 말이 될 거고요. 5번은요. 소비자 행위와 생산자 행위의 합은 A안을 시행할 때 가장 작다라 그랬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은 생산자 행위와 소비자 행위의 합은요. 자, 일단 얘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그었다라고 친다면 여기가 될 거거든. 그렇죠?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다라고 친다면 그때 생산자 행위와 소비자 행위의 합은 여기가 될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지금 현재 당연한 말이지만 소비자 행위와 생산자 행위의 B와 C의 경우는 여기가 이제 B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C라는 경우 여기라고 말씀드렸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자, 일단은 소비자와 생산자 행위의 합은요. A안이 가장 작다라는 거 바로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문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잉여라고 안 나왔죠.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보조금까지 빼주셔야 되거든. 그렇죠? 보조금까지 빼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는 명확하게 소비자 플러스 생산자만 구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얘를 구하시고요. 요거를 구하시고요. 요거를 구하시면 면적상 당연히 A가 가장 작다라는 거 바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4번 문제였고요. 결론은 네, 얘는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갖고서는 장난을 잘 칠 수 있으시면 되는데 얘를 갖고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얘를 갖고 이렇게 올리거나 얘를 왔다 갔다 거려도 똑같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답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네, 이거 GDP 문제인데 여러분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일단 문제의 포인트 얘거든요.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을국이
자, 소비 지출의 40%, 투자 지출의 50%, 정부 지출 50%를 수입품에 대해 지출했다고 그랬거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 지출 측면에서 지금 구한 이 을국 있죠. 이 을국이 소비 지출의 경우가 500인데 지금 현재 얘가 40%만큼은 뭘 충당했기 때문에 수입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한 지출은 200이 됩니다. 500 곱하기 40%.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 지출의 경우는 400 곱하기 50%니까 200이 될 거고요. 얘는 200 곱하기 50% 100이 되겠죠. 자, 이게 뭐가 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소비, 투자, 정부, 수출, 수입인데 이 수입이라는 것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에 있어가지고 지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포함되는 돈 빼줬다라고 말씀드렸거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비가 일단 500이고 얘가 400이고 200이니까 여러분들 얘의 50%, 40%, 50%, 50%가 뭘로 충당이 됐다? 수입으로 충당이 됐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도 얘가 여기로 들어간다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요. 200, 200, 100인데 200, 200, 100이라는 게 전부 기억으로 들어갔던 소리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얘네들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수입한 재화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거든. 그때 우리가 GDP를 구하려면 수입한 재화 빼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한 재화를 빼주셔야 되기 때문에 소비, 투자, 정부에 포함된 요 소비를요. 여러분들 얘를 다 더하시고 얘를 빼주시게 되면 GDP가 나온다는 소리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얘를 다 더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이 안 되냐? 얘가 500이 될 거고요. 기억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GDP는요. 500 더하기 400, 200, 300이니까 계산하시면 900이 나오나요? 그렇죠? 900이 나오겠죠. 네, 이게 GDP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요. 갑국은요. 임금지자, 말있군요. 임금지대이자 이윤. 얘를 다 더하시면 요소소득의 합이 GDP라고 했으니까 GDP가 1200이 나와요. 그렇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갑국이요. X제만을 300만 개 생산했고요. Y제만을 450만 개 생산했거든요, 을국이.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이 GDP라는 건 900이 될 건데 일단은 생산량이 450만 개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PY의 가격을 2라고 바로 잡아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450만 개를 가격이 2니까 900이 나온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200은요. 300만 개니까 PX는 얼마가 되죠? 4가 돼요. 그렇죠? 결론은 PX 곱하기 300만 하시면 1200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PX가 4가 되고요. PY가 2가 된다고 봐주시면 문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왜 2점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건 500, 400, 200이라는 거. 요 지금 현재 각각의 국내 경제 주체들의 지출 안에는 뭐가 포함될 수가 있다? 수입이라는 게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 수입이라는 건 나중에 차후적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지출한 것 중에서 국내 생산된 재화에 대한 지출을 더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걸 안 더하고 전부 다 퉁쳐가지고 지출을 더했다고 친다면 수입을 빼줘야 된다는 소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기억은 200이다. 틀렸죠? 틀렸죠? 4달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갑국의 상품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다라 그랬는데 자,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이 을국과 갑국이요. 지금 양국 간에만 교역이 이루어지거든요. 교역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갑국의 자료를 갖고서는 갑국의 수출을 구할 수가 없어요. 뭘 구하셔야 되냐면 을국이 지금 현재 300과 500이라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을국의 경우가 수출 빼기 수입이 마이너스 200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을국의 경우는 수입이 더 많았던 소리가 되니까 을국의 경우는 경상수지가 적자고요. 갑국의 경우는 반대로 수출이 더 많았던 소리가 되니까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가 되겠죠. 경상수지가 상품수지입니다. 상품수지. 수출 빼기 수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출 빼기 수입이라는 게 300에서 500이니까요. 300에서 500을 뺐을 때 마이너스 200이 나오거든. 그렇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00이 나오니까 반대로 얘는 얼마가 나온다? 플러스 200이 나온다 소리가 돼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가 왔다 갔다 거린다 소리가 되니까 흑자가 될 거고요. 3번, 4번. 갑국은 을국 YG 300만 개를 수입하였다고 그랬는데 보시면 갑국은 지금 현재 뭐죠? 300개를 수출했거든. 그렇죠? 그럼 300개를 수입했거든. 300개가 얼마지? 개당 가격이 2니까 얘가 지금 현재 가격이 2니까 얼마가 나오니? 150만이 원이 되겠지. 마리코인이. 그렇죠? 네,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을국은요. 300만 달러를 수출했거든. 근데 문제는 개당 가격이 2거든. 그럼 개수로 따지면 나누기 2 하시면 150만 개가 나오는 소리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요. 생산물에 대한 지출 총액은 1,700만 달러이다 그랬는데 자, 일단은 갑국이요. 자국에 대해서 지출한 총액이다라고 문제에서 물어봤거든. 예, 이게 답이죠. 여러분들 5번이 답인데 보시면은 갑국이요. 자국 생산물에 대해 지출한 총액이 700만 원이 될 건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현재 수출 빼기 수입이 나오거든요. 수출 빼기 수입이 나오는데 일단은 갑국은요. GDP가 지금 현재 뭐라 그랬냐면 1,200이 될 겁니다. 그렇죠? 1,200이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뭘 빼주셔야 되냐면 수입한 재화를 빼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입한 재화를 빼주셔야 되니까 일단은 자국 생산물에 대해서 지출한 총액이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기에 1200만이 된다는, 1200에서 700만 달러로 우리가 이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국 생산물에 대해서 지출한 총액은 700만 달러라고 그랬는데, 보시면요. 일단은 을국의 경우는 지금 현재 수출이 300이고요. 그 다음에 수입이 500이 될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입이 500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얘는 지금 현재 수출이 얼마가 나온 거지? 500이 나온 거거든. 그렇지? 다시 한번 보시면 얘가 지금 현재 수출이 500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수출이 500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이 수출 500에 대해서 우리가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자국에서 소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700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1200에서 500을 뺐으니까요. 그렇죠? 네, 요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자국 생산물에 대해서 지출한 총액이 700만 달러에 달하는 표현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설명이었습니다. 잠깐 지우고요. 네, 그 다음에 16번부터 보시면요. 16번은 쉬워요.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지금 환율인데요.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달러와 대비 A국의 통화 가치라고 했거든요. 문제에서 뭐 통화의 가치예요. 일단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갔다는 소리가 되면은 A국의 통화 가치는 올랐다는 소리가 될 거고요. B국의 통화 가치입니다. 얘도 B국의 통화가 올랐다는 소리가 돼요. 결론적으로 달러와 대비 A국과 B국의 통화 가치가 있을 텐데 둘 다 올랐다는 소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통화의 가치가 올랐다라고 친다면 A국 통화 대 달러의 환율은 당연히 하락하였겠죠. 반대가 될 거니까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의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했다 그랬는데 보시면 A국의 통화 가치가 올랐죠. 그럼 여러분들 A국의 통화 가치가 올랐다는 말은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A국의 통화를 사서 이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 A국의 통화가 가치가 올라버렸으니까 부담은 증가했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요. 3번이 답이죠.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했다는 소리가 되는데, 보시면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했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얘는요, A국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요, 당연한 말이지만 A국의 통화 가치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A국의 통화 가치가 올랐다는 말은 내가 적은 돈을 주고도 달러를 많이 살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에 대한 감소했다는 말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지금 현재 달러화로 지금 부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통화에 대한 가치가 올랐으니까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똥값이 됐으니까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했다는 말이 맞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은요. 자, 미국 시장에서 미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였다 그랬거든. 보시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였다 그랬는데 결론부터 말 상승이죠. 왜냐면 미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거든.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출은요, 어떤 일이 있어야 증가하죠? 환율이 상승해야 수출이 증가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거든. 순수출이 증가하거든. 그러면 이 순수출이 증가한다는 말은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세진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은 가격 경쟁력이 세진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의 반대는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죠? 우리가 자국 통화 표시법을 쓴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가격 경쟁력이 세진다는 말은 환율이 상승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미국산은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비국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상승했죠. 그러면 반대로 달러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하락한 거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승했다는 말이 맞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5번은요.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비국 기업의 대금 지급 부담이 증가했다고 그랬거든. 자, 그러면 비국 기업의 대금 지급 부담은 당연한 말이지만 감소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비국 기업의 경우가 달러에 대비 자기네 가치가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되니까 자신의 달러와 대비 비국 통화의 가치가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비국 기업의 대금 지급 부담은 당연히 감소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5번이 틀렸다는 소리가 될 거고요. 잠깐 지우고요. 네, 그 다음 17번 보시면 일단은 가시장과 나시장이 있는데 뭐 얘는 뭐 간단한 문제니까 바로 할게요. 만약에 가시장이 생산물 시장이라면 얘가 생산물이라고 한다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얘가 지금 실물의 흐름이죠. 실물의 흐름이니까 가게가 일단은 아니고 기업이 되겠죠. 얘가. 그렇죠?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 이렇게 보내신다고 봐주시면 되고, 만약 가가요. 일단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얘가 생산 요소라고 본다면, 생산 요소 시장이면 얘가 생산물 시장이 되겠죠. 생산물 시장에서 A 가게한테 재화와 서비스가 간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2번이 답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뭐 간단한 문제니까 이렇게 볼게요. 3번은요. 나 시장이 생산물 시장이라면, 그렇죠? 생산물 시장이라면 조세부가는 정부죠. 이거 욕할 뻔했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B는요. 조세부가라 그랬는데 조세부가는 정부죠. 그래서 A랑 B는 가게와 기업이니까 틀렸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A가 효용국대와 가게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이윤국대와 기업이라고 한다면, 자, 보시라면, 자, 나는요,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했는데, 자, A가 효용국대화를 추구한다 그랬으니까요, 얘가 지금 가게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 시장이 생산 물 시장이 되겠죠. 생산 요소 시장이고 물 시장이 되겠죠. 가게라고 본다면. 그렇죠? 마지막으로 5번은 기업이라 본다면요, 얘가 기업. 그러면 이제 나 시장이가 아니라 나 시장에서 생산물을 공급한다? 이게 답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 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A는 또 틀렸네요. B가 될 거고요. B가 나 시장에 생산물 시장을 공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B가 이윤국대화를 추구한다. 기업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생산물 시장에다가 이제 우리가 나갈 것이겠고, 어쨌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였고요. 네,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 1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명목과 실질이 나와 있고요. 지금 T년과 T 플러스 2년에는 명목과 실질이 일치하거든? 그렇죠? 명목과 실질이 일치하니까 얘랑 얘가, 명목이랑 실질이 일치하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100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는 실분의 명이죠. 곱하기 100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T 플러스 1년에는요, 실질이 더 크죠, 명목보다? 100보다 작을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T 플러스 3년에는요, 실질보다 명목이 훨씬 크죠? 100보다 크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네. 끝났어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보시면 T 플러스 1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작죠? 100이다라는 말 틀렸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과 T 플러스 2년의 경제 성장률이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T 플러스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로 판단합니다. 근데 T년에서 T 플러스 1년까지 요만큼이 증가했고요. T 플러스 1년, T 플러스 2년 요만큼이 증가했거든? 여기까지, 그쵸? 그 말인 즉슨, 일단 T 플러스 1년에서 T 플러스 2년까지 경제 성장률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T년에서 T 플러스 1년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는 말 틀렸죠. 경제 성장률량은 전년 대비라 봐주시면 돼요. 전년 대비라 봐주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T 플러스 1년에 T 플러스 2년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제로죠. 실질 GDP 변화 안 했으니까. 하지만 T년에서 T 플러스 1년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2년과 T 플러스 3년의 물가 수준 동일하다 틀렸죠. T 플러스 1년은 100이고요. T 플러스 3년은 100보다 크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4번, 5번이 포인트죠. 보시면, 자, 총수요 증가, 총공급 감소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보시면 일단은 총수요가 증가하고요. 총공급이 감소했다고 그랬거든. 네,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소리가 될 건데, 자, T 플러스 2년은요. 요 시기죠. T 플러스 1년에 비해서 일단은 T 플러스 1년에 T 플러스 2년까지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실질 GDP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질 GDP는 변화가 없거든. 결론적으로 얘가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없다는 소리가 돼요. 이 Y가 실질 GDP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질 GDP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물가는 100보다 작은 놈에서 100까지 상승했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했다는 표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다라는 게 맞다는 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이 이제 보시면 T 플러스 3년은 T 플러스 2년에 비해 총 수요 감소, 총 공급 증가라고 했거든. 해석해보죠. 보시면요. 총 수요 감소하고요. 총 공급이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 총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치면 여기 될 거고요. 총 공급이 증가하면 여기 될 거거든. 네, 이게 맞느냐는 소리가 되는데, 문제는 T 플러스 3년은 여기죠. 물가가 상승했거든. T 플러스 2년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일로 갔으니까 물가는 하락했다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물가가 상승했어야 되는데 하락했다 그랬다? 5번은 될 수가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돼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네, 그 다음에 네, 19번은 너무 쉬워서 그냥 대강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갑이 보유한 금액인데, 자, 정기 예적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 예금 있죠.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저축성 예금이 안 들어가는 거지, 정기 예적금은요 둘 다
저축성 예금에 들어갑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기라는 말이 붙으면요, 예적금 모두 저축성 예금입니다. 그래서 결론 1,700원 되겠죠. 이렇게 맞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의 포트폴리오는 얼마예요? 어쨌든 보시면은 정기 예적금의 채권이고요. 얘는 주식 들어갔죠. 펀드 들어갔죠. 결론적으로 갑의 포트폴리오가 안정성이 높죠. 그렇죠. 정기 예적금에 들어갔으니까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높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번은요, 을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배당 수익이라고 했으니까 얘거든요. 지금 현재 주식과 채권은 아니죠. 미안해요. 주식만 되겠죠. 결론적으로 을은요, 주식 갖고 있으니까 배당 수익을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채권은 배당 수익이 아닙니다. 시세 차익이에요. 시세 차익. 헷갈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보시면 갑과 달리 을은요, 시세 차익이라고 그랬거든요. 시세 차익은 이해 가능하죠? 이해 가능하죠? 근데 얘도 가능하죠, 채권도. 그렇죠. 결론적으로 갑과 달리라는 말이 틀렸죠. 네, 요리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맞아, 5번은요, 얘가요, 금융기관이 자금 모집해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에 대한 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이제 펀드죠, 펀드. 네, 펀드는 얼마예요? 소리 되는데, 갑과 을의 보유액은 500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얘 500밖에 없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5번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펀드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 라는 소리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리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20번인데, 얘도 뭐 문제를, 잘 냈어요. 잘 냈는데, 그냥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경상소득이냐, 뭐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소리가 될 건데요. 갑부터 보시면요. 갑은요, 일단 여기서 스타트 해가지고 이게 1이죠. 여기다 갑이라고 써볼게요. 1, 2니까 갑은 여기가 갑이 될 거고요. 갑이 될 거고요. 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을은요, 2, 4, 1이니까요. 얘가 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니까 을이 되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병은요, 1, 1, 2니까 여기 병이 될 거고요. 병이 될 거고요. 병이 되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끝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을의 경우가 그렇죠? 월급과 잠깐만요. 을의 경우가 생일 축하금과, 그렇죠? 생일 축하금과 그다음에 월급과 주유비와 외식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해석해보면 갑이 첫 번째로 도착한 건 뭐죠? 주식 배당금이거든요. 네, 주식 배당금은 경상소득이냐는 소리가 되는데 얘는 맞죠, 여러분들. 그쵸? 주식 배당금은요, 경상소득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시면 되니까 경상소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소리가 맞다라는 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도착한 칸인데 을은 여기죠. 주유비 10만원. 그쵸? 세 번째 외식비 10만원, 20만원.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 둘 다 뭐가 되죠? 주유비랑 외식비 둘 다는 소비 지출이 됩니다. 그쵸? 둘 다 소비 지출이에요. 그쵸? 둘 다 소비 지출입니다. 달리하면 틀렸어요. 3번은요, 갑이 세 번째로 도착한 칸과, 갑이 세 번째는 뭐죠? 여기 있는 사회보험료. 그쵸? 병이 세 번째는 뭐죠? 대출이자. 그쵸? 모두 비소비 지출이다. 맞네요. 그쵸? 사회보험료. 제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대출이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비소비 지출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득 빼기 비소비 지출의 값이 병보다 갑이 크냐 병이 크냐 소리가 되는데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냥 갑의 경우는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월급 300만 원은 무조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의 경우는 300만 원의 월급에다가요, 주식 배당금 15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소비 지출을 빼라 그랬거든? 갑의 경우는 통신비는 소비 지출이죠? 얘가 이제 비소비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0이 될 겁니다. 그쵸? 근데 갑의 경우는 295가 나와요. 을의 경우는 300이고요. 병이라고 그랬죠? 병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병은요, 300에다가, 그쵸? 병은요, 300에다가 지금 현재 주식 배당금 15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경상 소득이지만 소득이라고 했으니까 20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출이자라고 그랬으니까 40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대출이자는 여러분들 비소비 지출이니까요. 계산해보시면 295가 나와요. 갖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간 싸움에서 잘 구분해서 문제를 좀 풀어줄 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어쨌든 6월 평가원 때 다시 또 해설 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